여러분, 혹시 오래전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기억 때문에 마음 한쪽이 여전히 무겁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기억들이 잔뜩 쌓여서 가족이나 친구와도 마음껏 웃지 못하고 외로움만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하고 스스로를 자책할 수도 있고, 나는 왜 인간관계를 잘 못 맺는 걸까? 하고 고민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런 마음 저도 잘 압니다.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사실 문제는 우리가 마음속 배신과 상처를 오래 붙잡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쌓이면 조금씩 인간관계를 위축시키고 결국 가족과 친구와의 대화마저 줄어들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평생을 성공과 실패 속에서 살아온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한국 최고의 경영자 이건희 회장이죠. 그분은 사업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단 하나의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 원칙 하나만 잘 지켜도 인생 후반부의 외로움과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분이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한 8가지 습관과 행동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거 나도 하고 있었네 싶은 부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배신당한 마음을 오래 붙잡고 있는 습관, 쓸데없는 복수심 때문에 인간관계를 망치는 습관, 외로움 때문에 가족 친구와 점점 멀어지는 습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바꿔서 따뜻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건희 회장이 평생 실천한 단 하나의 원칙에서 배운 인생 후반부를 행복하게 만드는 8가지 습관을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남아있는 지난 배신의 기억,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느껴지는 외로움이 떠오르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시면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오래전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기억 때문에 아직도 마음 한쪽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이런 기억들이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아서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가족이나 친구와도 마음껏 웃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도 젊은 시절 사업을 하면서 신뢰했던 파트너에게 배신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았으면 화를 내고 상대에게 상처를 돌려주려고 했겠죠. 하지만 회장은 달랐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불필요한 갈등과 시간 낭비를 피하고 오히려 더 큰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었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과거 배신이나 상처에 너무 집착하면 그 순간에는 복수가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의 마음과 미래를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붙잡으면 미래를 잃는다. 라는 말처럼 오래된 상처를 붙잡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일과 행복한 순간까지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신을 당했다고 무조건 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감정을 오래 붙잡지 말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입니다. 누가 왜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냉정하게 돌아보면서 내 마음이 불필요하게 상처받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앞으로의 인간관계에서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아직도 지난 배신 때문에 마음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기억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게 두려운 건 아닐까요? 오늘부터 작은 연습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마음을 억지로 잊으려 하기보다 왜 내가 이 기억에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를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과거의 배신이 더 이상 현재의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마음을 정리하면 외로움도 줄고 가족 친구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서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 나를 속이거나 상처를 주면 그분을 향한 화와 원망이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복수심이라는 마음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복수를 계획하고 감정에 휩쓸릴수록 그 순간에는 오히려 자신이 더 괴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스스로를 옭아매는 사슬일 뿐이다. 라는 말처럼 복수심은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을 조여오는 사슬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에서는 직원과 갈등이 생기자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상대에게 손해를 주고 체면을 깎고 자존심을 회복하는 데만 집중했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회사 분위기는 더 나빠지고 동료들과 신뢰는 깨졌으며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전략적으로 생각한 기업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가 된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오히려 직원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조직 전체 분위기까지 좋아졌습니다. 복수 대신 전략적 사고와 관계 회복에 집중했을 때 손해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배신이나 상처가 생겼을 때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단기적으로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지만 결국은 인간관계가 깨지고 외로움만 커집니다. 따라서 복수심을 느끼더라도 그것을 전략적 사고로 전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감정적인 충동보다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 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혹시 누군가에게 복수를 계획한 적은 없으신가요? 작은 마음이라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그 마음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복수 대신 이해하고 대화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선택을 한다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조금씩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복수는 달콤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내 마음을 옭아매는 사슬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그 사슬을 조금씩 풀고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가 줄어드는 걸 느끼시나요? 그럴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외로움이 살짝 스며들고 그 외로움 때문에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도 조금씩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관계를 왜곡시킨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외로움이 쌓이면 우리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사소한 오해가 커지며 결국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점점 피하게 되죠. 실제로 주변 시니어분들을 보면 이제 가족하고 말할 것도 없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귀찮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외로움은 점점 깊어지고 관계의 벽은 더욱 두꺼워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외로움이 자연스러운 인간관계의 단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벽을 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속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외롭구나. 그래서 사람들과의 소통이 줄어들었구나 하고 스스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 작은 인식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족에게 짧은 안부 전화를 하거나 친구에게 문자 한 통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번의 진심 어린 대화가 벽을 허물고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완벽한 소통이 아니라 작은 시도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은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눠보셨나요? 그냥 잘 지냈어? 라고 물어보는 간단한 말이라도 좋습니다. 그 대화가 시작되면 마음속에 쌓였던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면서 가족과 친구,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만들어낸 벽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인식하고 작은 대화부터 시작하면 그 벽은 점차 허물어지고 삶 속에서 다시 따뜻한 소통과 웃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다가가 보세요. 짧은 말 한마디, 작은 관심이 관계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다투거나 갈등이 생길 때 먼저 상대방만 탓하고 내 마음은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는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마음속 스트레스만 쌓이게 됩니다. 자신을 알면 상대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처럼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점검하는 습관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왜 이렇게 느끼는지 스스로를 먼저 들여다보는 거죠. 이건희 회장의 사례를 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그는 직원과 갈등이 생기면 바로 화를 내거나 결정적으로 혼내는 대신 먼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내 태도가 문제를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자신을 점검한 뒤에 행동을 결정했죠. 덕분에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오히려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 점검은 하루 5분만 투자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감정 일기를 쓰거나 잠시 조용히 앉아 오늘 느낀 감정을 정리해 보세요. 좋았던 일, 속상했던 일, 화가 났던 순간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행동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자기 마음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감정을 솔직하게 기록해 보셨나요? 혹시 오늘 하루 동안 화나거나 속상했던 일이 있었다면 그 이유를 차근차근 적어보세요.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는 습관이 쌓이면 외로움도 줄고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에서 더 여유롭고 따뜻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관계의 질이 달라지고 마음속 스트레스가 줄면서 삶 자체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와 소통이 점점 줄어드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말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대화를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대화 하나가 관계를 회복하고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관계는 대화라는 작은 씨앗에서 자란다. 이 말처럼 인간관계도 작은 관심과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잘 지냈어? 오늘 하루는 어땠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짧은 질문이지만 상대방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시니어분은 가족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자녀들과 만나도 어색하고 손주들과도 대화가 끊기기 일쑤였죠. 그런데 하루 3분이라도 전화로 안부를 묻고 짧게 근황을 나누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이어지고 오해도 풀리고 가족과 다시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관심과 대화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느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하면 귀찮아할까 혹은 불편해할까 걱정되지만 정작 친구는 그 연락만으로도 기뻐할 때가 많습니다. 짧게라도 잘 지냈어? 라고 물어보는 것,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공유하는 것, 그게 바로 관계를 유지하고 깊게 만드는 작은 습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화를 길게 이어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3분만이라도 시작하고 진심을 담아 감정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정기적인 안부와 대화가 쌓이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결국 가족과 친구 사이에 신뢰와 친밀감을 다시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잘 지냈냐고 물어보셨나요?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보세요. 작은 질문 하나가 단절된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소통은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작은 관심과 마음에서 시작하는 짧은 대화, 이 습관이 모이면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가 훨씬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오랜 친구와 사소한 오해 때문에 연락을 끊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예전에는 친했지만 지금은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된 사람이 있진 않으신가요? 신뢰가 깨진 관계는 한번 상처를 받으면 회복하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믿으셔야 합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인다. 즉, 말로만 사과하거나 관계 회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이 반복될 때 신뢰는 다시 쌓이는 겁니다. 실제로 한 시니어분은 오랜 친구와 큰 다툼을 겪고 몇 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작은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소한 약속을 지키고 작은 선물이나 손편지를 보내며 관심을 표현했죠. 또 매주 한 번씩 짧게 안부를 묻고 상대방이 필요한 도움이나 관심을 확인하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12년이 지나자 친구는 다시 마음을 열었고 관계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도 작은 행동과 꾸준한 관심으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꾸준함과 진심입니다. 한번 사과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죠. 약속을 지키고 작은 선물을 주거나 메시지를 꾸준히 보내는 습관이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라는 신뢰를 조금씩 쌓아갑니다. 여러분, 최근 친구에게 약속을 지켰습니까? 혹은 작은 배려를 보여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약속 하나, 짧은 메시지 하나로 관계 회복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분명 관계가 회복되고 신뢰가 다시 쌓이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은 행동들의 누적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화려한 이벤트보다 꾸준한 관심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배려와 반복된 행동으로 신뢰를 쌓고 오래된 우정을 다시 꽃 피워보세요. 작은 시작이지만 이 한 걸음이 관계를 회복하고 외로움을 줄이는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도 모르게 가족이나 친구에게 잦은 불평이나 비난을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인간관계를 서서히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관계를 망친다. 이 말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나 말 한마디가 가족과 친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씩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시니어분의 사례를 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그분은 가족에게 잦은 불평과 지나친 간섭을 반복했습니다. 왜 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어? 처음에는 작은 충고와 관심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은 점점 거리를 두게 되었고 결국 가족 관계가 소원해지고 대화도 줄어들게 되었죠. 반대로 습관을 점검하고 조금씩 수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루 1회라도 자신이 한 언행을 돌아보고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을 바로잡는 연습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불평이 떠오르면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멈추고 긍정적 표현으로 바꾸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죠. 또 습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하루 동안 자신이 어떤 부정적 언행을 했는지 기록하면 자연스럽게 나쁜 습관을 줄이고 관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사소한 갈등이 줄어들고 가족과 친구가 마음 편히 다가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루 1회라도 의식적으로 행동을 점검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불평한 적이 있나요? 작은 불만이라도 기록해보고 마음속으로라도 바로잡는 연습을 해보세요.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것이 관계를 보호하고 신뢰와 친밀감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관계를 위협하는 습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꾸준히 점검하고 수정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번 내 언행을 돌아보고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 표현으로 바꾸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가족과 친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외로움도 줄여줄 겁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적이 있으신가요? 바쁘게 살다 보면 고맙다는 말조차 잊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인간관계를 바꾸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감사는 인간관계를 꽃피운다. 말 그대로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하면 사람 사이에 신뢰와 친밀감이 쌓이고 관계가 더 따뜻하고 견고해집니다. 반대로 감사의 표현이 부족하면 작은 갈등에도 관계가 쉽게 흔들리고 외로움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시니어분은 매일 가족과 친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오늘 도와줘서 고마워. 같이 시간을 내줘서 감사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가족과 친구들도 답례를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작은 배려와 친밀감을 쌓아갔습니다. 그 결과 관계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외로움도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감사 표현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짧은 메시지 한 통, 간단한 말 한마디, 작은 손편지라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습관처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한 번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인간관계는 점점 단단해지고 상대방도 나를 더 믿고 편안하게 느끼게 됩니다. 또한 감사 표현은 나 자신에게도 큰 영향을 줍니다. 감사를 습관처럼 실천하면 하루를 긍정적으로 돌아보게 되고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는 마음이 생깁니다. 결국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더 풍요로워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셨나요?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얼굴을 마주하고 한마디 해보세요. 오늘 도와줘서 고마워.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오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고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한 이야기 잘 따라오셨나요? 우리는 지난 8가지 파트에서 인간관계를 지키고 외로움을 줄이는 작은 습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배신과 상처를 오래 붙잡지 말고 감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대응하는 법. 두 번째, 불필요한 복수심을 내려놓고 전략적으로 생각하며 관계 회복에 집중하는 법. 세 번째, 외로움을 인식하고 작은 대화부터 시작해 가족과 친구와 소통하는 법. 네 번째, 자기 감정을 점검하고 하루 5분이라도 성찰하는 습관. 다섯 번째, 가족과 친구와의 소통을 작은 습관에서 시작하며 꾸준히 대화 나누는 법. 여섯 번째,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인다는 원칙을 기억하며 약속과 작은 배려 실천. 일곱 번째, 관계를 갉아먹는 습관을 제거하고 부정적 언행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법. 여덟 번째,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통해 관계를 강화하고 따뜻함을 쌓는 법. 이 8가지 핵심 습관과 행동법을 실천하면 외로움이 점점 줄어들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관계의 질과 행복감은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단 5분이라도 마음을 열고 가까운 사람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짧은 메시지 한 통,
작은 전화 한 통, 진심 어린 한마디가 지금 당신과 가족, 친구 사이에 따뜻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습관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외로움은 줄고 신뢰와 친밀감이 회복되며 삶 자체가 조금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다면 댓글로 실천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바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의 작은 행동, 그리고 꾸준한 습관 실천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은 한 걸음이 인생과 인간관계를 바꾸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